오늘은 초코에 대해 얘기 드릴게요. 경산에 살 때, 초코 전에 방울이라는 강아지를 키웠어요. 근데 걔가 노안으로 죽게 됐거든요. 엄마 집 마당에 묻어놓고, 이제 다시는 강아지를 안 키우겠다. 그랬었는데, 경산시장에 하루는 갔어요. 그 집이 경산시장 앞이다 보니까 자주 가는데, 게장사가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라서 그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한 달 된 막 강아지들이 있는데 다 털이 짧았어요. 단모종이었어요. 근데 초코만 털이 길었어요. 그래서 얘만 털이 기네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얘 아가씨 강아지야 하면서 나한테 퍽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강아지 살 생각이 없었으니까 아니에요 하는데 초코가 안기자마자 내 볼에 쪽 뽀뽀를 하는 거예요. 제 막 나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기자마자 막 핥고 막 뽀뽀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거봐 아가씨 강아지잖아 이러는 거에서 얼마냐 물었더니 5,000원이래요. 그 주고 안고 내가 이거 데려가도 되나?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걸어왔는데 신랑이 아니 방울이 죽은 지 얼마 됐다고 안 키우겠다고 다짐한 지 얼마나 됐냐고 근데 또 키울 수 있겠어? 이러고 그럼 아무래도 그렇지 돌려줘야겠다 싶어서 안고 또 갔어요. 갔는데 없어진 거야. 이상하다. 그리고 또 며칠 동안 그 시장을 계속 갔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인연인 건지. 그래서 키우게 됐는데 그때 신랑은 시댁이 울릉도에도 자주 들어가고 내가 병원에 24시간 근무를 할 때였어요. 근데 애긴데 내가 24시간 일을 하고 오니까 24시간 동안 혼자 있고 그랬잖아요. 그 애기니까 또 이빨 날 때고 하니까 오면은 막 신발 물어 뜯어놓고 그 바닥에 몰딩 다 물어 뜯어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사 올 때 그 집에 보증금이 100만 원인가 그랬는데 안 받고 왔어요. 몰딩을 다 망쳐놔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경산에 남천이라고 강이 있었는데 거기를 내가 매일 산책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거기를 한 바퀴 쭉 돌려면 2~3시간 걸려요. 근데 그때도 목줄 한 사람도 있고 목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목줄을 안 하고 데리고 다녔었어요. 근데 대구 와서 신천 거기에 갈 때는 목줄을 안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때 한참 애먹었어요. 안 하던 게 버릇이 되놓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지가 목줄 해달라고 이제 기다리고 그럴 정도가 됐지만. 그래서 얘를 키우다가, 그래서 이게 내가 처음 강아지 키울 때는 되게 엄하게 키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내가 나이 들면서 좀 느슨해지더라고. 그냥 뭐, 강아지니까 그렇지 뭐, 하면서 넘어가는 게 많더라고. 그래도 나한테 맞긴 맞았어요. 씻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씻을 때마다 꼭 맞아야 가만히 있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잘해주는데 그래서 얘를 데리고 산책을 가는데 그때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고양이를 양줍했다
이런 말을 그래서 키우게 됐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설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동물병원에 가면 남자분들은 그렇게 고양이를 키우더라고. 고양이를 데리고 그랬는데 고양이는 걔랑 성격이 완전 다르다던데 저렇게 많이 키우네? 그냥 그랬어요. 근데 얘랑 산책을 가다가 서리를 발견한 거지. 초코가 막 짖어서 가보니까 서리도 한 달 안 된 애였는데 걔 혼자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 얘는 왜 혼자 있지? 했더니 거기 연립주택들이 많은데 연립주택이 어떤 아줌마가 걔 좀 데려가요. 걔 엄마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안았는데 손바닥에 안 들어와. 서리가. 그 정도로 작았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너무 작아서 그 예방주사도 안 된대요. 200g인가? 그게 넘어야지 된다고. 근데 걔가 120g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먹이고 크면은 예방주사 맞추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초코가 그때 1년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24시간 동안 지 혼자 있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가 생겼으니까. 그래갖고 막 핥아주고 서로 지금도 서로 막 너무 좋아해요. 서로 냄새 맡고 서로 핥아주고 그러다가 서리가 그때는 애기 때는 우리 침대를 점프를 못하니까 기어 올라왔어요. 발톱을 찍어갖고 기어 올라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원룸에 초코랑 나랑 설이랑 살고 신랑 가끔 오고 이랬는데 신랑도 얘가 되게 좋아했어. 아니 모든 동물들이 수컷을 좋아한대요. 남자를 좋아한대요. 자기를 완전히 보호해 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고양이는 또 시크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나는 아우 이뻐 막 이러는데 우리 신랑은 신경도 안 쓰니까 거기에 더 좋은가 봐. 신랑을 엄청 좋아하더라고 둘 다. 그런데 그때 내가 고양이를 키우는 게 처음이니까 네이버에 고양이 그 카페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가면 입양 분양 뭐 그런 글 올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밤에 이렇게 보다가 소미가 있는 거야. 길에서 구출해가지고 서울에서 구출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그 죽이는 거 있잖아요. 뭘로 죽이잖아. 안락사로 죽이잖아. 그래서 안락사 며칠 안 남았다고 올렸을 때 부산 아주머니가 데리고 왔다 하더라고요. 부산에 그분이 임시보호 했다가 이렇게 입양 건강하게 되면 입양 보내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소미 사진을 올렸는데 발견 당시 10살로 추정을 했고 자기가 2년간 키웠다. 데려가실 분 있으면 입양 보내겠다. 그래서 그 올려진 소미 사진을 봤는데 그때가 밤이었어요. 신랑 자고 있었는데 사진 보자마자 눈물이 펑펑 나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날 연락을 했더니 원래는 그 사이트에 입양하겠다 하면 뭐 서류도 써야 되고 돈도
뭐 책임배라고 해서 보내야 되고 이러는데 나랑 통화를 해 보시더니 그런 거 필요 없겠다고 정말 잘 키워 주실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데 내가 대구로 일반 집으로 이사를 하겠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그래서 소미 때문에 대구로 일반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이사하자마자 부산으로 데리고 왔죠. 근데 처음에 왔을 때도 이렇게 응응응응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북인가? 소리는 또 야옹야옹이 아니고 이래서 삐약삐약 하는 소리 같아갖고 병아리인가? 우리가 신랑이랑 저랑 거북이에다가 병아리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설이랑 그 합체하는 게 원래 있던 고양이랑 바로 합체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방에 각자 분리해 뒀다가 서로 알게끔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얘네는 하루도 안 걸렸어요. 설이가 성격이 워낙에 좋아해. 그 사교성이 있다고 할까? 응.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니까 알아서 꿇었겠죠. 둘이 그렇게 또 사이가 좋았어요. 응? 근데 많이 화가 나잖아요. 얘가 어퍼컷 한 방 날리면 서리가 막 나가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참다가 화가 나면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데 서리를 한 방에 떨어뜨리고 그랬어요. 예, 여기까지가 스토리고요. 다음 막내 스토리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아니 이쁘면 똥도 이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됐을 때가 10살 추정인데 그 아주머니가 2년 데리고 있었으니까 12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데려왔을 때가 12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8년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럼 20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략근이 약해서 똥 조절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다른 거는. 근데 똥 조절하기 전에 갑자기 다른데 멍한데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치매를 더 걱정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잠시 그러더니 지금은 그냥 관략근 조정이 안 되니까 저번에 똥이 묻어 있죠? 저 치우고 자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아직도 건강하게 밥 달락하고 누굴 키워보신 분들은 알 텐데 밥을 안 먹으면 제일 먼저 걱정이 돼요. 애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밥을 먹으면 또 그래도 낫거든요. 여기까지가 소미까지의 인연이었고 막내 하루꼬 인연은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